안녕하세요. 레알실무 엑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템플릿을 만드는 것을 계속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특정 셀에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1차원적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저는 오늘 그 1차원적인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에 이어서 선택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활용해서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중으로 다중으로 거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왼쪽 편에 B열에서 C열까지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선택한 그림처럼 데이터의 모양을 살짝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텍스트를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 뒀습니다. 자, 넘버부터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보통 뭐 지금은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항목, 캐테고리에 네 개 항목이 있는데 많게는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냥 한 10개까지만 제가 임의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로우 넘버는 이 로우 넘버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제가 추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로우 넘버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측면에 캐테고리 시장 측면에 로우 값은요. 네, B15번에 있으니까 15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재무 측면은요. 네, B21번이니까 네, 당연히 21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생산 측면은 네, 25번 행에 있으니까 답이 25번이 될 거고 법규 측면은요. 네, 법규 측면은 30번이 되겠네요. 자, 제가 지금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썼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15, 21, 뭐 25, 30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숫자를 수식에 입력한다고 했잖아요. 왜 수식에 입력을 하느냐면 이 데이터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위치 정보가 바뀔 수도 있고 내용이 바뀌든 위치 정보가 바뀌든 어쨌든 이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 영역에 네, 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행은요. 제가 로우 맨 마지막 행 제가 임의로 텍스트를 넣고 만들어줬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 행 36번 행 실제로는 이 데이터의 맨 마지막 행은 35번 행이죠. 근데 왜 36번 행으로 넣어줬냐면 카운트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각 구분별로 항목이 몇 개씩 있는지 시장 같은 경우는 다 5개, 재무는 3개, 생산은 4개, 법규는 5개 그거를 카운트 해주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카운트 하느냐 지금 이 로우 값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냐 시장은 15, 재무는 21 그러면 시장은 21에서 15를 빼고 거기서 1을 더 빼주면 네, 5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 15에서 21에서 15를 빼고 다시 1을 빼줍니다. 그러면 5가 나오죠. 이거를 확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보신 것처럼 시장은 5개, 재무는 3개, 각 생산은 4개, 법규는 5개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밑에 그림은 조금 다르게 제가 해놨죠. 사실은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이 35맨 마지막 행 요 놈을 제가 계산을 해준 건데 굳이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구해져 있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네, 이 캐테고리 항목을 구분을 네, 이렇게 4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수식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못 끌고 옵니다. 그죠? 정확한 데이터를. 그래서 내용이 바뀌더라도 네, 끌고 올 수 있게끔 수식을 이용해서 걸겠습니다. 자, 어떤 수식을 이용할 거냐? 함수를 쓸 건데 잘 보시면 제가 로우 넘버를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말은 어드레스 함수와 인다이렉트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네, 로우 값은 여기 있고 칼럼 값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로우는 15, 21, 25, 30 그리고 칼럼은 2 그죠? 그러면 주소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address 네, 어드레스 함수를 쓰시면 먼저 행의 위치 그 다음에 열의 위치는 칼럼 함수를 한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구분 고정을 시켜주면 되죠. 네, 그리고 갈로 닫으시면 절대 참조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확정을 해주면 B 15, 21, 25,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뭐만요? 인다이렉트 함수만 덮어 씌워주면 네, 그 위치를 쫓아가서 네, 값을 정확하게 갖고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바꾸더라도 네, 바뀐 정보가 올 거고요. 위치가 바뀌더라도 네, 네,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당겨왔죠. 네, 그러면 카테고리 구분은 가지고 온 것 같고요. 자, 각 구분별 항목을 그럼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한 10개 정도까지는 했는데 실제로는 맥스가 5개밖에 없죠. 그죠? 자, 그건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똑같이 인다이렉트 함수랑 어드레스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시장 관련 유형을 보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15에 1을 더한 16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5에 2를 더한 네,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칼럼 값은 여기 있죠.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어드레스 함수를 쓰는데 add, ress, 괄호 열고, 네, 로 값, 요 놈이죠. 그리고 1, 2, 3, 4 한 개씩 더해지는 값은 어디 있습니까? 이 위에 헤더에 있잖아요. 그죠? 더하기, 네, 이놈. 네, 이놈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콤마, 칼럼은 어디에요? 칼럼은 C, 리스크, 요 놈을 고정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C16. 그죠? 여기서 indirect라고 네, 괄호 열고 닫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확정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시장 관련 위험 1부터 5까지. 근데 이 뒤로는 0, 재무 관련 위험 1, 2, 3 이렇게 나왔죠. 자, 요 놈을 또 없애줘야 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없애줘도 되겠지만 수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수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네, 저희가 자동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if 함수 써주시면 됩니다. if 네, 누가요? 이 지금 헤더에 있는 이 숫자가 뭐보다 같거나 작으면요 얘보다 count 한 것보다 같거나 작으면 네, 인다이렉트 함수를 적용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 라고 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네, 간단하게 네, 추출이 됩니다. 수식도 확장을 했고요. 자, 요 테이블을 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계속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지우고요. 네, 유효성 검사를 지우는 방법부터 해볼까요?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지우고자 하는 유효성 검사가 설정되어 있는 셀 범위 또는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네, 선택을 하시면 여기 모두 지우기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없어졌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테고리는 어디 있나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자, 저 4개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메뉴에서 데이터 네, 여기 중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을 네, 시트 1에 있는 네, 요놈 4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이 지금 4가지 네 가지 항목들이 네, 어디에 네, 여기에 연결이 된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결된 항목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되게 간단하죠. 이게 단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선택된 재무 측면을 한번 볼까요? 이 재무 측면을 보면 재무 측면의 항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놈을 어떻게 네, 여기에 연결해 줄 건지. 만약에 이게 재무 측면이 아니라 시장 측면이면 어떻게 잘 선택이 안 되네요. 시장 측면이면 어떻게 네, 요 놈이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 정의를 하고 그 이름 정의가 된 놈을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아까 이 단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준 것과 동일하게 네, 셀 범위를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름 정의부터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름 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시장 측면을 쫓아가 보면 시장 측면은 여기 있죠. 거기서 한 칸 옆으로 가고 몇 개, 5개를 선택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범위가 선택되어 있는 항목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법규 준수 같으면
네, 지금 선택된 법규 준수 측면에서 한 칸 옆으로 가서 이렇게 5개를 선택하면 항목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용하는 함수가 옵셋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옵셋 함수가 기능이 두 가지인데 단순히 그냥 기준으로부터 행방향, 열방향으로 이동한 이후에 그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기준점으로부터 행, 열 이동한 이후에 다시 행의 개수, 열의 개수, 그래서 높이, 폭 해서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할 거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기능을 가지고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준은요, 기준을 한번 볼까요? 기준은 뭐가 되냐면 얘가 됩니다. 얘가 될 겁니다. 네, 얘가 될 거고요. 자, 제가 참조로 가져가기 위해서 네, 기준은 얘로 할 거고요. 두 번째 행의 높이는요, 행의 높이는 지금 보시면 행의 높이가 아니라 행의 방향은 아래로 이 기준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지금 재무 측면이니까 시장 측면이네요. 시장 측면이면 기준점으로부터 한 칸을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열 방향으로는 네, 여기서 한 칸 내려가 다시 우측편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우측편으로 한 칸, 그죠? 각각 1, 1,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자, 그 플러스 1, 플러스 1을 어떻게 계산을 해 줄 거냐? 열 방향은 그냥 1로 해주면 될 건데, 행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는 시장은 1, 재무는 2, 생산은 3, 법규는 4.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매치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준이고요. 기준. 그리고 행은요, 행은 매치 함수를 써주겠습니다. 매치, 누구를요? 얘를 찾는 거죠. 어디서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10개까지 이 중에서 찾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그러면 위치가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답이 2가 될 겁니다. 2가 됐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기준점으로부터 얼만큼 이동해야 됩니까? 시장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움직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구해져 있는 2가 아니라 여기서 빼기 1을 해주시면 네, 행방향으로 이동할 개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열방향은요? 열방향은 네, 무조건 1입니다. 그죠? 무조건 1. 왜 1이냐면, 자, 여기서 한 칸 이동했죠? 그리고 열방향은 시작점인 새로운 위치점을 항목이 시작되는 위치, 여기잖아요. 여기. 요 영역들이잖아요. 그죠? 그건 무조건 행방향으로 내려갔다가 한 칸 이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이 또한 무조건 1일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그 구분별로 네, 요 한 줄, 한 행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는 얘도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넓이는요. 넓이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5개, 재무는 3개, 그리고 생산은 4개, 그리고 법규는 5개. 그게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여기. 요 놈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 놈은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 인덱스 함수를 쓸 겁니다. 폭은요, 인덱스 함수를 쓸 건데, 인덱스 네, 누구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놈 중에서 네, 누구에 관련된 거, 시장 측면이랑 일치하는 놈을 매 위치의 정보를 가지고 와 라고 하면 5가 와야 됩니다. 그죠? 그 5를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자, 여기에 저 이제 테이블은 구했고요. 저기에 행값으로 가면 됩니다. 행값은 매치 쓰시고요. 누구를요? 이 시장 측면을 찾는 거죠. 어디에서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 10번까지, 24번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 라고 하면 저놈이 답이 뭐가 된다고요? 2가 될 겁니다. 2. 그죠? 그 2가 되고, 거기에서, 지금, 열의 값은요? 행값은, 찾았고요. 열의 값은 그냥 무조건 1이 되면 됩니다. 자, 엔터 치시면, 네, 5가 됐죠. 자, 그래서 뭐가 됐나요? 이 5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바꿔볼게요. 만약 생산으로 하면, 행값은 3이 됐죠. 내려갈 값은 3. 이 기준으로부터 하나, 둘, 셋. 그죠? 정확하게 생산 측면 맞죠?
그리고 옆으로 한 칸 움직이면 이 기준점이 새로운 기준점이 이게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다시 행과 열의 크기는요. 행은 1이 되는 거고 무조건. 열의 크기는요. 3이 됐죠. 4가 됐나요? 아, 네. 시장 측면은 생산 측면은 4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4가 된 겁니다. 자, 요 놈을 다 결합해 보겠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옵셋 함수에다가. 자, 옵셋 함수에다가 제가 결합을 할게요. 자, 옵셋. 제가 먼저 앞에 따옴표를 넣고, 네, 괄호 열고요. 텍스트인 것처럼 입력을 했다가 앞에 따옴표를 떼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입력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네, 시트 1번에 H4번 네, 달러 표시를 넣어줄까요? 달러 표시를 넣어서 네,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기준점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기준점을 찾은 거고, 그 다음 행은요? 네, 행은 어떻게 됐나요? 네, 매치 함수였죠? 네, 매치 함수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줄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열은요? 그냥 1이죠. 그래서, 콤마 1 이렇게 넣어줬고요. 높이도, 행의 높이도 1이죠. 그냥, 콤마 1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폭은요? 제가 인덱스 함수를 썼죠.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네, 여기다가, 콤마, 네, 이렇게 넣어주면, 자, 지금 여기서 맨 앞에 작은 따옴표를 떼주면 이제 제가 수식을 먹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밸류 오류가 떴죠. 왜 그러냐? 얘는 배열 수식이거든요. 그래야 배열 수식으로 해야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배열 수식을 쓰진 않을 거고요. 이 값이 제대로 물고 왔는지만 볼게요. 어때요? 지금 생산 측면을 선택을 했으니까 생산 관련 위험 1부터 4까지 나타났죠. 제가 만약에 다른 놈을 선택해 볼까요? 시장이다. 그러면 얘는 시장 1부터 5까지. 그죠? 바뀌죠. 자, 그러면 수식이 제대로 입력이 됐습니다. 요 놈을 어디에다가 입력한다고요? 네, 이름 정의에다가요. 자, 이름 정의에다가 지금 제가 한 작업이 이름 정의에다 넣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름 정의에 들어가는데 단순히 그냥 이 영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 정의하는 단순한 이름 정의가 아니라 수식을 이용해서 이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함수를 이용해서. 네, 요거는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요. 자, 요놈도 미리 설정된 거니까 제가 삭제를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 하고요. 이름을 리스크 S라고 부르고, 네, 여기에, 네, 일단은 제가 이대로 선택을 할게요. 네, 이미 이름이 들어갔죠. 그죠? C3번에서 C4. 자, 요거. 그러면 요 친구의 답은요, 요 영역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뭘 넣어줄 거냐면, 요 놈을 그냥 카피를 해서, 네, 어디에다가 이름 정의, 네, 여기 편집에 가서 요 놈을 선택을 하고 붙여넣어주고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값이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죠. 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된 거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가 시장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수식에 입력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저 위치를 쫓아가서 저 지금 5개의 항목이 선택이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요 놈을 바꾸면요. 법규 준수로 바꾸면 이름 정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얘를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설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름 정의를 한 거고요. 그 정의된 이름을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메뉴의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을 선택하고, 네, 원본을 리스크 S라고 하면 아까 수식 이름 정의에 서 설정했던 그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어려웠나요? 네. 자, 부디 이해가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입력을 했다가 이 항목을 만약에 이렇게 바꿨을 때 지금 이 항목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생산 측면이면 요 놈들이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잘못 입력이 됐잖아. 만약 이 상태로 저장을 했다면 그냥 저장이 된 겁니다.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근데 요럴 경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면 잘못된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네, 지금 방금 제가 누르니까 빨갛게 표시가 됐죠. 지금 바꿔볼까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아이고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네, 요렇게 지금 뭔가 좀 데이터가 잘못됐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확인해 보니까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있어 라고 지금 표시를 해 준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네, 요걸 선택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을 해 주시면 네, 잘못된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그죠? 자, 요거를 네, 비주얼 베이직으로 네,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방법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이름 정의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굳이 지금 저처럼 이름 정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름 정의를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기 위해서는 이름 정의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단 그게 제가 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이름 정의가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